오늘은 한국을 예언한 예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지학의 창시자이자 유럽의 대신비가로 발도르프 대안학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1920년 슈타이너는 공산주의는 약 70년간 존속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1917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된 소련을 의미합니다.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1991년, 누구나 알다시피 소비에트 연방은 붕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작고하기 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 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루돌프 슈타이너의 제자인 일본 인지학회 회장 다카하시 이와오는 일본이 성배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문헌과 정보를 통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섬나라로 다른 외세가 침략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특징이 있고 오히려 일본이 침략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강함에 굴복하는 민족으로 자신보다 강한 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였고 왕과 칼의 복종이 당연한 것으로 폭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본은 성배의 민족이 아니라는 생각의 다카하시 교수는 극동을 샅샅이 살피다가 한국이 성배의 민족임을 알게 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바다와 가깝고 대륙과도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예부터 외세의 침략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또한 조선 말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서 백성들은 핍박과 억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광복 후에는 이념 대립의 피해자로 한국전쟁을 겪게 됩니다. 한국이 슈타이너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한 다카하시 교수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김지하 시인에게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같은 사실은 특정 종교 집단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예언 자체는 사실로 다른 예언들과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세계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의 한국이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서방의 선진국들도 앞지르고 미국과 견줄 만한 세계 최강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 같은 예언은 여러 예언가들과 정치, 경제, 군사 전문가들의 예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언에서는 일본과 중국은 몰락한다고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존 티토는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미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된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